임혜진 시인의 임혜진 시인의 시를 한 편 더 읽을 텐데요. 이것도 똑같이 상징학 연구소 2024년 봄호에 실린 거거든요. 근데 왜 이 꽃들의 진화를 읽냐면 사실은 앞에 있는 브루클린 그 시편은 179번의 시편은 이 시를 읽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이 시를 읽어야 되는데 어, 이 시를 읽는데 그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임혜진 시인의 시를 한 편 더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자연의 그 요새 그 자연의 위기가 있죠. 그래서 생태 관한 그죠? 네, 자연 보호 이건 곤란하죠. 자연 보호란 말을 못 쓰는 이유가 자연 보호라는 개념은 라는 말은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즉 인간 지배, 인간 중심의 세상을 위해 어? 세상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그 인간 세상의 주변국을 보호해야 한다. 뜻을 담고 있어서, 그지? 그렇죠? 자연보호.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근데 요새 이런 말 쏙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지? 있어서, 그런데 바로 이것은 문제다. 문제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자연보호의 개념이 현재의 기후 위기나 기후 시한, 즉, 음, 인간 세계의 쓰레기를 자연에 내다버리는 자연이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져버려. 그 인간이 엔스로포신, 인류세 엔스로포신라는 어,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자연은 이제 인간의 정원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이런 자연보호의 이미 어, 무의미 무리가 된 이유는 그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자연보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생태, 어, 환경이라는 인바이러먼트 둘러싼 즉 인간계를 둘러싼 환경보호, 자연보호 개념 대신에 생태, 이콜로지 즉 인간도 자연의 한 일원임, 멤버가 된 멤버, 일 뿐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오래됐죠. 그 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설명했지만 이것도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래된 거예요. 이것도 문제는 이제 이게 여기서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그런데, 근데 인간과, 인간이 자연과 동등한, 즉, 자연이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바람에, 어? 예전처럼 자연을 착취하는 것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해온 근대 경제학의 길을 예전처럼 계속해 나감으로써 기후 위기가 기후 재앙이 되어가고 있다. 그죠? 이 지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권리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인류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업이 되는데, 그죠?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냐고, 그죠? 이를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적 상상력이, 힘이, 즉, 이를 위한 시적 상상력의 힘이 아주 중요해진 시점이, 응? 바로, 그리고 이 시기가 그런 시적 상상력의 힘에 의한 새로운 세계관의 어? 대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지? 어떻게 자연하고, 인간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가르쳐 줘야지 살죠. 사람들이 포기하고, 같이 살아야지. 근데 뭐, 같이 살아야 돼요. 알겠어. 그래. 그건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 그리고 실상은 안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지? 그래서 이 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시의 제목은 꽃들의 진화예요. 그럼 꽃들은, 그게 이제 알겠죠. 꽃들을 어떻게 진화해야 되느냐. 인간이 아니라 주체가, 그지?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어, 꽃들이 주체가 되어 어떤 식으로, 어, 인간이 진화한 것처럼, 예? 근대 시대 동안 해온 것처럼, 어떤 식으로 꽃들이 진화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적 상상력이, 음,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시가 중요해요. 꽃이 아니라, 어, 인간이 아니라 꽃의 진화, 그죠? 꽃이 그러면 어떻게 진화하는 거지? 꽃은 어떻게 진화하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인간이 주인이, 주어가 아니죠. 주어가 아니라 꽃이 주어가 돼갖고, 꽃들의 진화. 꽃들이 꽃이 아니라 꽃들이니까 공동체지. 꽃들죠? 꽃의 공동체. 어? 인간 사회, 인간 사회가 아니라, 인간 사회,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꽃의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진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꽃들의 진화, 강아지들의 진화, 고양이들의 진화, 뭐 요새 유명한 유명한 곰 있죠? 중국 곰, 개가 진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북극곰도 많이 알죠 사람들이.
그러면 걔네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이제 그 자연이 다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어? 만들겠죠? 그러니까 읽어봅시다,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짐승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곳. 어,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그 새로운 세상은 잘은 모르지만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 인간 누가 안 사는 거예요? 인간이죠. 인간은. 응? 인간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꽃들이 진화한 세상은 인간이 끝나버린 세상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와 폭탄으로 핵전쟁 이후, 그지? 예를 들면 어? 핵전쟁, 미래의 핵전쟁으로 인해 종말한 세계까지. 핵전쟁이면 다 끝나겠죠? 아무나 살지 않는 곳이 이었어요. 짐승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곳. 이걸 이제 시적 상상력으로, 응?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해 보자면, 네.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해내 보자면, 풀밭은 푸르고, 한 언덕이 들여다 보이는 호수의 수면은 은빛으로 빛났지요. 그지? 필연적으로 인류가 다 종말해 버리더라도 세상은 안 끝나요. 그냥 끝나고 그냥 인간만 죽고 없어진 거예요. 응? 인간만 죽고 없어진 거예요. 풀밭은 푸르고 산 언덕이 들여다 보이는 호수의 수면은 은빛으로 빛났지.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고 간간이 폭우가 흰 눈처럼 펑펑 쏟아져 않는 침묵의 도시. 되게 재밌죠. 흰 눈처럼 펑펑 쏟아져가 흰 눈이 폭우처럼 펑펑 그것도 아니고 폭우가 흰 눈처럼 펑펑 쏟아져 않는 그 사이 좀 이상해진 거죠. 도시는 침묵의 도시인 거죠. 대체 이 눈부신 폐허, 그래서 눈부신 폐허의 땅이죠. 어디인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한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인간 중심이 세상이 끝난 이유를 시적 상상력으로 같이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으로 시작된.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지? 이 눈부신 폐허의 땅. 그 폐허의 땅이라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종말론이 같지만 종말론이 아닌 거죠. 그죠? 인간 세상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의 관점이 아니 종말론 관점에서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 3차, 4차 대전이 끝나버린 걸까요? 아까 내가 전쟁이 했죠? 3차 대전도, 3차 대전만 해도 핵전쟁이 되겠죠? 3차 세계대전 그러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3차 세계대전 하면 핵전쟁이 벌어질 텐데, 어, 아마, 전면전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4차 세계대전 그랬어요. 근데 그럼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원인이 뭐核전쟁이든 아니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음, 핵전쟁으로 인간계가 멸종되지 않더라도, 그런 사태와 그런 사건과 무관하게, 자연과 공존하는 꽃들이 대변하는, 그지? 꽃들이 대변하는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관을 이쪽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지? 이제 3차 대전은 말했지만, 3, 4차 대전은 말했지만,
사실은 그거하고 굳이 상관없이, 그건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 고려한 식물의 나라겠죠? 꽃들의 나라는, 꽃들의 진화니까. 고려한 식물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꽃들은 사실 동물과 달리 식물의 나라니까 식물의 세계고, 식물의 세계는 동물과 달리, 동물적 세계와 나라와 달리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무집이 흔들리긴 했어도 움직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 일에는 나도 자신이 있어요. 있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인의 자격증이에요. 어, 이 임혜진 시인의 시인이 꽃들의 진화라고 하는 제목의 음? 그러니까 자연과 생태와 공존하는 인간의 세상을 시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는 자격증을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왜, 이 시인은, 임혜진 시인은 이런 꽃들의 나라를 시로 쓰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쓸 수 있게 되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일에는 나도 자신이 있지요. 즉, 뭐예요? 말하자면, 즉, 식물적 상상력의 시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 동물적 상상력이 있다면, 그지? 아까 동물적 움직이는 얘기 했었잖아요. 동물적 상상력이 있다면 식물적 상상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식물적 상상력이 신이라는 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관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아마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음,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남녀 차별은 아니에요. 어? 남자라도, 남성이라도 음, 이 식물적 상상력, 응? 동물적 상상력을 타고난 남성이라도 식물적 상상력에 힘을 신봉할 수는 있지만, 응? 이 시인은 앞에서 브루클린 시에서 보았듯이, 응? 흑인 소년에게도 모성애를 느끼는 전형적인 여성성, 을 가진 시인이니까. 그렇죠? 남성은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브루클린시에서 보니까 굉장히 모성애가 강하고, 그지? 얼핏 본 그 앞에 전철에서 앞에 탄 흑인 소년을 보고, 야,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니 걱정이다. 내가 데리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조용히 너가 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시가. 그만큼 굉장히 강한 그런 모성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강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죠, 그게 이 시인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일에는 나도 자신이 있지요. 한때 나는 강아지풀이었고, 어, 불국화였고, 꽃이었으니까. 이거 참 멋있는 시 부분이에요. 그지? 요 두 기절이 참 좋아요. 어?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지? 여러분 뭐였어요? 움직이지 않는 일에는 나도 자신이 있지요. 한때 나는 호박꽃이었고, 또는 갈대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각자의 그 꽃의 상태가 있을 거예요. 연이의 꽃이었을 때처럼, 그러니까 이 언제나 꽃들은 다 그렇죠.
익숙하게 흙속 깊이 발을 묶어. 그지? 바람에 얼굴을 묶고. 자폐증 환자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물적 상상력의 세계에서는 자폐증이라고 말하겠죠.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냐? 너 자폐증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지? 근데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격증이라고 하겠는데, 이게 자폐증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러한 병명을, 심, 질병 이름을 사용하여, 어? 뭐라 그럴까? 이 부족함, 부적합함, 부족함, 부족한, 인간으로서의 부족한 능력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이는 반어법적으로 어? 인간 중심, 인간 지배를 허용하는 일방적인이죠. 인간 지배를 허용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폐해를 벗어나게 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이니까 인간을 중심해서 내가 힘이 세.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죠. 그 트레킹하고 그럴 때요. 내가 그 어떤 서양의 그 트레킹하는 사람 얘기를 어디서 봤는데 영상으로 걸을 때 굉장히 땅을 많이 먹었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풀을 밟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풀도 그 밟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거기서 숨 쉬고 사는데 내가 좀 잠깐 즐겁자고 그죠? 지나면서 걔를 하늘에서부터 딱 머리를 밟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이런 식물적 상상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녁이 오고 어둠이 깊어가고 동쪽 하늘에 당신 얼굴을 담은 둥근 달이 뜰 때 문득 먼 혹성이 내뿜는 한숨 소리를 들었는가 싶었지. 그러니까 이 식물적 상상력의 힘이 여기 있어요. 어? 식물적 상상력의 힘. 먼 혹성이 내뿜는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 우주적인 힘이죠. 우주와 대화할 수 있는 힘이죠. 그 식물적 상상력이 무조건 약자의 힘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어? 우주와 수 있는, 어? 우주와 내밀한 수 있는, 어? 문득 먼 혹성이 내뿜는 한숨 소리를 들었는가 싶었죠. 그지? 동물들은 자기 욕망에 바빠서 저런 걸 들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식물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들을 수 있겠죠? 피리 소리처럼 무리를 스쳐가는 길고 애달픈 목소리. 그죠? 너무 얇고 조그만 삐리리 하고 피리가 부른 것처럼 무리를 스쳐가는 길고 애달픈 목소리. 그 목소리처럼 먼 혹성이 내뿜는 한숨소리, 응? 먼 혹성이 내뿜는 한숨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나는 누가 저 먼 혹성으로 그만둔 짐승들을 다 옮겨간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짐승은 없단 말이에요. 응? 누가 먼저 저 먼 혹성 그만둔 짐승들의 소리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짐승들의 소리가 없어진 세상이지만 응? 동물들의 동등한 그와 동격의 소리들이 응? 우주의 소리들과 함께 남아있는 것을 있음을 이는 알고 있으면 이지를 지고 그죠?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동물들이 냈던 소리들이, 응? 지금 이, 소리 들어보니까 복수가 되니까, 어?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동물들은 없지만 그 세상은 살아있는 생명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동물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너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그래서 아마 비밀의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세상은 어떻게 또 만들어졌냐? 그 세상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비밀의 통로로 있었냐? 또는 그렇다면 계획도 있었겠고 배후의 조종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누군가는 말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 누군가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군가는 말했지요 이러는 거 보면 이 시인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죠? 이런 시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혼자는 아니에요. 그죠? 이런 그룹이 있던 거죠. 외롭지가 않아요, 시인이. 이 보이지 않는 통로로 언젠간 모든 식물들이 살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론도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 그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간이 우주에 우연히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인간들이 굉장히 막 여기저기 뒤지죠? 음? 그런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하게 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종말론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통로, 그 통로가 있어서 살아남았는데 식물들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그 살아남은 것처럼 동물들이 사라진 것처럼 식물도 사라지지 않겠냐. 그지? 그리고 아메바를 닮은 최초의 외계인들이 똑같은 통로를 향해 들어올 거라고. 새롭게 시작하겠죠.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지구에 있던 지구의 생명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가 오는데 그 다시 아메바 같은 게 와서 또다시 생명 현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상상의 시적 상상력으로 인간 중심주의 음, 세상 이후의 세계를 음, 보자면 그런 거죠. 이게 인간은 없다고 치고 어, 기록자들은 남아있지만 그리고 그 인간은 기존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멸종한 게 아니라 어, 식물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동물적 가진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근데 그런 식의 그 상상력은 어, 태어나고 죽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러나 그런 내 관심사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누가 어디로 갔을까도 아니고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 거죠. 그건 너무 큰 얘기니까 뭐밖에 없어요? 그저 나 일 뿐이었어요. 나는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죠? 나는 음, 이 새로운 생태적 세계관에 관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왠지 질문하는 거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식물, 꽃들이 진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진화에 발맞추어 가지? 즉, 다시 말해서 꽃들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인간 중심주의 세상에서는 중심 세상에서는 인간의 진화의 과정에 꽃들이 적응했다면 해야 했다면 이제 꽃들의 진화 과정에 인간인 내는 대표 인간이죠. 인간인 응? 식물성, 식물적 상상력의 시인인 나는 어떻게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는, 그죠? 질문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뭐 내가 주도하지 않으니까. 짐승들이 다 사라진 정물의 산기슭을 쑥쑥 자라는 나의 몸. 문제는 뭐냐면, 짐승들이 다 사라지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정물, 그죠? 정물의 정물화, 정물화, 그죠? 이때 정물은 정물화예요. 멈춰서 있는,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정물화예요. 어? 정물화. 정물화 같은 정물이라고 했지만, 정물화, 그러니까 그 꽃 그림 있죠? 그런 정물화 같은 산기슭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죠? 쑥쑥 자라는 나의 몸. 나는 거기에 적응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음. 그 속에 맛있었던 빵의 기억처럼 살고 있는 호수 같은 기다림이 무죄였죠. 응? 뭔가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리워하거나 기다린 적은 많았지만 특별한 대상도 없는 기다림. 이란 정말 처음이었으니까. 왜 그러니까 이 시간관, 이 새로운 세계에 동물적, 동물 중심의 세상에서의 시간관이라는, 그지? 그래서도 기다리고 만나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세계관과, 시간관과 달리 식물 중심의 세계 속에서, 응? 이제 정해진 대상이 있는 기다림보다는, 그지? 특별한 대상도 없는 기다림이 그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이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이게 특별한 대상도 없는 기다림,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거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특별한 대상도 없는 기다림. 무슨 소리냐면, 음, 바람이,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막의 선인장. 그치? 사막의 선인장이 비가 언제 오나, 그 기다리고 기우제 지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지? 동물처럼, 등, 인간처럼 비가 빨리 오라고, 어, 동물을 바치는 희생 제사를 자살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달리. 응? 동물들은 그러죠? 인간들. 인간 세상의 왕이요, 왕. 왕권, 왕정제도라는 게, 에,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원시시대에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왜 있어야 되냐? 기우제되면 누굴 죽여야 되잖아. 왕이 이제 그 기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죽게 되면 왕부터 죽이는 거죠. 넌 뭐 했길래? 왕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하늘한테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지.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렇다는,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그렇다는 신화, 민속신앙의 이론도 있어요. 만일 내가 좋아하던 아주 논리적인 짐승이 곁에 있었다라면 말해 주었을지 모르죠. 무슨 소리냐면, 이 논리적인 짐승이, 그러니까 논리적인 짐승이 기존의 근대적인 인간이죠. 이게 이제 근대적인 인간, 즉, 다시 말해서, 근대의 논리적인, 논리 체계로는, 어? 설명하기 어려운, 어, 주제인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대상도 없는 기다림, 그게 그거예요. 그지? 특별한 대상도 왜 기다려?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많이 되는 거야? 하고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특별한 대상도 없는 기다림, 요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짐승이 있으면, 그게 있지, 말하자면, 뭐 이러고 설명해 줄 텐데, 논리적인 짐승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구체적 대상이 없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대상도 없는데 그게 기다림이냐? 논리적으로. 그지? 대상도 없이 뭘 그걸 기다림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거는 기다림이라는 언어의 소리나 향기. 뭐 그렇게 말하면 되겠지. 기다림? 그건 좀 곤란해. 아무것도 안 기다리는데 기다린다고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인간이 기우제를 지내고 막 이런 건 기다리는 거죠. 비를. 응? 근데 선인장이 기다리는 거. 이거는 기다리는 거야?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기다린다고 말할 수 없고 기다림이라는 언어의 소리나 향기 정도로밖에 못 본다 이거죠. 그지? 그래서 그러기에 목적하는 방향이 따로 없고, 그지? 내가 지금 이건 비기다리는 건 예를 든 거죠. 스스로의 내부와 외부를 향해 파문처럼 동시에 퍼져나간다고. 레이저, 광선 같은 도끼가 없어 대상을 파괴하는, 이게 중요한 점은 요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 세상에서는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서, 그죠? 저 있어서, 그게 돼요. 레이저 광선이 직선으로 가죠. 응? 목표를 향해 레이저 광선처럼 직선으로 가려는 노력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게 바로 인류를 궁극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할 어? 진보의 도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음, 그런데 식물적인 기다림은, 어? 특별한 대상도 없으니 그런 파괴의 도끼가 없이, 응? 그래서 대상을 파괴하는 일도 없이 진보의 길을 갈 수 있을 새로운 세상일 것이. 그지? 그렇겠죠? 도끼가 없으면 새로운 세상일 거란 말이죠. 그죠? 레이저 광선 같은 도끼가 없이 대상을 파괴하는 일도 없겠다는 말이죠. 평화시, 평화시에는 우주 탐사 등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구조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근대 사회 속에서 우주 탐사 등도 좋다, 이거. 우주 탐사 등은 일 없이 여기저기 공격을 해요, 우주 쪽으로. 그치? 그러니까 우주 탐사동은 좋겠죠. 아주 좋은 구조일 거라고. 이런 기다림은 이건 이제 이 아주 논리적인 짐승이 지금 의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제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바로 아주 논리적인 짐승들이잖아요. 이제 독자들이, 그지?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은 기다림이라는 형이상학적 행위의 마지막 시련. 이거 굉장히 좋게 평가한 거예요. 이런 기다림은 뭐냐? 기다림이라는 형이학적 행위의 마지막 실현 혹은 실체화라서 대상과의 거리가 무한으로 길어질 때 생물에게 발생하는 놀라운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성취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취라는 거죠. 형이 상학적이 아니죠. 감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죠? 생각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사상, 즉 형이상학이 아니라 현실, 그 형이하학으로 의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음? 최종적으로 어, 성취할 수준인, 그지? 좋게 생각하는 거야, 그지?
현실 세계 속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차원을 말하자면 바로 이런 식물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이 그는 누구냐면 아까 그 아주 논리적인 짐승이죠. 이때 누구냐면 근대를 대표하는 아주 논리적인 짐승. 독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죠. 그죠? 이 사람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시기 근대인들하고 근대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인의 사고방식은 잘 모르겠고 요 그의 사고방식은 알 수 있잖아요. 말투는. 어쩌면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다가와 그래갖고 그는 어쩌면 그런 무슨 소리냐면 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욕망의 진기한 진화라고 말했잖아요. 꽃의 진화. 그러니까 꽃의 진화를 어떻게 해요? 음,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와서 인정하는 거죠. 꽃의 진화가, 꽃들의 진화가 인간의 진화보다, 인간계의 진화보다 고차원적이라는 점을 걸 인정하면서 여기시죠. 어, 그가 알아들으면 이거 인정할 거예요. 그 인정은 중요해요. 왜냐면 이래야 근대인들도 계속해서 살아남겠죠? 이래야, 이렇게 인정해야 근대 세계에서 계속해온 인류가 꽃들이 진화 세계 속에서도 다 멸망해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존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다 없어지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다가와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기다림. 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동물 세계에서 안 되지만, 불가능한 만남이나 완전한 결별에 대한 욕망의 진기한 진화라고 말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마도. 그지?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기다림.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게 지금 있잖아. 그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응? 렌즈처럼 차가운 외계의 손가락으로. 왜 렌즈처럼 차가운 외계의 손가락이에요? 이 렌즈처럼 차가운 외계의 손가락은 근대과, 그지? 근대의 실험과의 설계. 근대를 안 없애는 거죠. 근대의 입장을 유지를 하는 거죠. 진달래꽃 환하게 피어난 정면의 산. 무너져 버린 산인데 진달래꽃이 환하게 피어나 있어요. 또 분홍빛 내 머리카락과 발가락. 그지? 나도 지금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꽃이 됐어요. 통일성이 꺾고 침실로 데려간 다음 가서 이제 밤새 신기한 듯 밤새도록 나의 DNA를 뒤적거렸을지도 모른다. 응? 그렇죠? 이렇게 근대인들도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 그렇지만 참으로 어려운 말들. 그렇지만 그런 어떻게 돼요? 근대의 실험과의 중심의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서는 입장으로는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들이에요. 쉬운 말들이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를 쓰겠어요. 응? 그래서 이 시처럼 적 상상력으로 탐구를
하고 있는데, 응? 그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적 상상력으로 이처럼 이제 탐구를 하는 수밖에 없죠. 나는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죠? 나도 뭐 다 못 알아듣는, 뭐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 알아들었으면 뭘 해요? 한문으로 썼겠지만, 응? 다 알아들었으면 한문으로 설명했겠지만, 응? 시적 상상력으로 짐작하고 있을 뿐인데, 응? 다 알아들었으면 산문으로 설명해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고 쫙쫙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시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주먹만한 뿌리를 더 깊이 넓게 더 넓게 내리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었겠죠. 그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꽃들의 시적 상상력, 식물적 상상력의 방법으로요. 그리고 붉어지는 가슴을 여민 채로 때로는 언덕 넘어 태양을 등지고 달려올 아이들을 생각해보고 이게 내가 지난번에 그 브루클린 그 시, 그다음에 브루클린의 에서 기차에서 본 흑인 소년, 자기 아이들, 모성애로 사는 자기 아이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건 미래 세계죠. 미래 인류죠. 때로는 빗속에서 방울방울 우산을 쓰고 들어오는 소년들을 생각해보면 아름답죠. 이게 다 이제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엄마의 힘. 미래, 어, 특히 그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진심인 사람들의 사람들은 대부분 손자 세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그치? 나만 살 게 아니라 나 죽은 뒤에 우리 후손 세대죠. 그 손자 이런 거 되게 가깝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마차, 때로는 소름을 목동, 때로는 당신과 내가 모래 둔덕을 뛰어노던 것을 상상해보자. 이건 또 과거죠. 우리도 옛날에도 이랬지 않냐 이거지. 응? 예쁜 짐승들이 다 사라버진 예쁜 짐승들의 기억. 이거는 과거죠. 짐승들이 다 사라진 황량한 풍경. 이건 현재죠. 조금씩 더해주고 빼주면서 저녁 종소리처럼 밝게 산 하나, 산 둘, 산셋, 산넷 점령에 오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적 상상력으로 우리의 그 자연과 친화되어 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새롭게 같이 살아갈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